안녕하세요, 홍방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CPU 쿨러인데요. CPU 쿨러에도 종류가 있죠. 공랭 쿨러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쿨러인 일체형 수냉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두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커세어 IQ H100 RGB 그리고 H150 RGB입니다. 이전에 7000X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H150 엘리트 LCD 모델을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두 제품은 H150i 시리즈보다 조금 가벼운 라인업의 제품입니다. H150i 경우는 가격이 일단 비싸요.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제품이었단 말이에요. H100과 H150은 가성비에 더 신경을 쓴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좀 높은 거죠. 굳이 IQ를 연동을 쓰지 않고도 메인보드에 연결해서 RGB와 쿨링 성능을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두 쿨러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외관은 어떻게 생겼는지, 성능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150부터 열어보겠어요. RGB 펜 3개 그리고 라디에이터와 워터펌프가 있네요. 그리고 나사 세트 끝이네요. 구성품은 되게 심플합니다. 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펜은 커세어 IQ SP120 RGB 엘리트를 3개를 기본으로 제공하는데요. 하이드로닉 베어링을 사용하는 PWM 펜입니다. 커세어 IQ SP120의 RGB 엘리트 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하이드로닉 베어링이라는 것은 일단 자사에서 생각하는 FTB 베어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듀얼볼 베어링에 이제 윤활유를 넣어서 이제 가둬놓고 조금 더 수명을 이제 연장하고 소음을 줄이고, 아니면 이제 자기 부상 베어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베어링을 제공하는데, 보통 수냉 쿨러에서는 이 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쁜 펜도 좋겠죠. 근데 이쁘면서 성능이 좋은 펜도 있어요. 근데 이쁘면서 성능이 정말 뛰어난 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RGB 펜이 절대로 논 RGB 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세어의 이 엘리트 펜들도 뭐 녹투아나 이런 펜들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RGB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러면 교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성능, 확실하게 낮은 소음을 느낄 수가 있겠죠. 지금 기본적인 펜을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펜을 나중에 교체하기도 쉬운 쿨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H100입니다. 얘는 상자가 조금 두꺼워서 140mm 펜을 사용하나 싶었는데 그냥 120mm 펜이에요. 120mm 펜이면 240 라디죠. 240mm 라디는 120mm, 그리고 280 라디는 140mm 펜을 씁니다. 얘는 240 라디 2열 수냉입니다. 구성품도 펜 2개가 드는 거 빼고는 H150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펜을 라디에이터에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H100이나 H150은 펜 나사가 한 쌍 더 들어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고정 나사는 딱 맞춰서 들어있는 걸 보면 샌드위치로 구성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샌드위치를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펜 분배기에 각 펜을 연결하고 반대편은 메인보드 CPU 펜 포트에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RGB 연결 케이블이 있는데요. 커넥터에 보면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1번에는 워터펌프 RGB 케이블을 연결하고 2번, 3번, 4번은 펜 RGB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텔 CPU 사용자는 기본으로 장착된 브라켓을 사용하시면 되지만 AMD CPU 사용자일 경우 브라켓을 분리한 뒤에 동봉된 AM4용 브라켓을 끼우시면 됩니다. 이제 준비가 완료되었으니까 직접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쿨러가 장착이 완료가 됐는데요. RGB가 굉장히 이쁘죠. 워터블럭에도 이렇게 RGB가 나오고 있고요. 상단의 펜에도 RGB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H150을 장착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H100을 장착을 했는데요. H100은 H150과 디자인이 똑같고 2열과 3열 차이인 것밖에 없어요. 수냉 쿨러를 장착할 때는 3열이 있고 2열이 있죠. 3열, 2열 구분하지 않고 가장 베스트는 상단 설치입니다. 상단 배기 설치예요. 2열 같은 경우는 전면 흡기 세팅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웬만하면 2열이라도 상단 배기로 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쿨러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온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볼 건데요.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PU는 AMD Ryzen 5800X3D고요. AMD 코리아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메모리는 DDR4 3600CL18 64GB,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의 3070 Ti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역시 기가바이트 코리아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제공이라는 건 이제 협찬이고 협찬이라는 건 이제 제 거라는 거죠. 우선 시네벤치부터 돌려봤습니다. 아이들 온도는 H100은 44도, H150은 43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플로드 시에는 H100은 87도, H150은 84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네벤치를 돌리면서 간단한 소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이들 시에는 36에서 37dB를 유지했고요. 플로드 시에는 45에서 47dB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D 마크를 돌려봤어요. 자, 그리고 각종 게임들을 돌려봤는데요. 배틀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에이펙스 레전드, 로스트 아크, 레인보우 식스 시즈, 오버워치까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는 서로 온도 차이가 좀 났었지만 게임을 돌렸을 때는 1, 2도 정도? 온도가 약간 차이 나는 것 외에는 게임 프레임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공랭 쿨러를 쓰시는 이유가 이제 반영구적인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용합니다. 펌프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CPU가 뜨거워진 만큼 공랭 쿨러에 또 한계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일체형 쿨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펌프의 세대가 계속 교체가 되면서 주로 이제 아스텍의 펌프를 쓰는데요. 7세대까지 오면서 지금 거의 뭐 펌프 사망이나 누수가 거의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지금 쓰고 있지만 7년 넘게 쓰고 있는 순행 제품도 그냥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자, 5800X 3D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5800X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부스트 클럭을 4.5GHz로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오버클럭을 못하게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5800X가 상당히 뜨거운 CPU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세어 IQ H100과 H15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세어 하면 명품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커세어의 제품들은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H100의 가격은 129,000원, H150의 가격은 169,000원입니다.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렴한 가격에 RGB 감성까지 느끼면서 나쁘지 않은 쿨링 성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치도 되게 간단했어요. 펜 라디 장착하는 것 외에 대부분 손나사로 간단히 조여서 쉽게 장착이 가능했고요. 램과의 간섭도 일어나지 않아서 설치하기가 굉장히 간편했습니다. 펜 소음도 엄청 심하지 않아서 별다른 설정 없이 그냥 사용해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점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아직 인텔 1700 소켓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텔 12세대 사용하시는 분들은 메인보드에 따라 이 제품이 호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1700 소켓을 지원하는 브라켓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700 소켓을 지원하지 않지만 1700 브라켓이 없어도 아수스의 메인보드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호환이 됩니다. 그 전에 쓰던 쿨러들도 다 호환이 될 수 있게 구멍을 2개를 뚫어놨어요. 그래서 아수스 브랜드는 상관없이 그냥 12세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설치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IQ 케이블이 따로 들어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IQ 소프트웨어를 통한 제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해도 크게 문제 없지만 수동으로 조정을 하고 싶다면 메인보드 내에서 직접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튜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소 아쉬운 점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IQ 커맨드 코어 XT를 이용하면 펜 속도와 RGB 연동 제어가 가능하죠. 자, 만약 커세어 RGB 펜을 사용 중이시라면 RGB 효과를 서로 연동시켜서 사용자 입맛에 맞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나쁘지 않은 쿨링 성능을 원하신다면 커세어 IQ H100 그리고 H150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커세어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커세어 감성이냐 이제 성능이냐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
쓰이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기 정도 되는 수냉 쿨러는 거의 뭐 거기서 거기에요. 뭐 크라켄 X73, Z73, 뭐 저도 150i 엘리트 LCD를 쓰고 있지만 이게 고만고만합니다. 한 2, 3도, 1, 2도 뭐 조금 더 좋은 서머를 쓰면 조금 더 낮은 1, 2도 펜을 또 뭐 더 좋은 걸 달면 괜찮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성비 면에서 커세어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수냉 쿨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제품을 생각해요. 이상 홍방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